대화를 잘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대화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말을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거나 말을 많이 해서 대화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화를 잘한다는 것이 내가 웃기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오해에서 오는 강박인데 이 강박 때문에 생각은 많아지게 되고 너무 힘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대화가 더 불편하고 어색해지는 거예요. 제가 연애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을 수년간 수만 명을 컨설팅해온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박을 버려주세요. 남성과 여성은 대화에 대한 신체 구조부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언어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필요한 말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여성은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남성들은 말을 많이 할 때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고 여성들은 대화에서 자신이 더 많이 말했을 때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남성분들은 지인들과 시간을 보낼 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당구장, PC방 같은 곳들을 선호하지만 여성분들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카페나 맛집, 네일샵 같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상대방도 그걸 원하니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끔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과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말을 재미있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억지로 말을 더 많이 하려 하고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고작 대화 한 번 하는 게 정말 진땀을 빼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매번 그냥 재미있는 친구, 이성적인 매력은 없는 그냥 친구로 남아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랑 대화를 하면 정말 편하다라거나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거나 오랜 친구였던 것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호감을 표현하는 분도 이전과 비교한다면 정말 많아졌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말하게끔 유도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말하는 비중을 전체 100% 중에서 30%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머지 70%는 리액션과 되묻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다고 가정을 해볼 건데요. 우선 제 강의를 듣기 전까지의 원래 대화 패턴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말을 많이 하는데 급급해서 상대방의 대답은 전부 흘려듣고 곧바로 또 다른 질문하기를 무한 반복하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내 얘기를 깊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전체 100% 중에 70% 이상을 혼자 말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을 건데 이 대화는 당연히 그다지 좋은 대화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100% 중에 30%만 말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대답에 따라 리액션을 하고 되묻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되묻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취미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운동이요? 라고 묻거나, 저도 운동해요. 같은 대답을 하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필라테스예요. 라고 단답으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운동하세요? 라고 되묻는 게 사실 최선일 뿐일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의 대답과 함께 짧은 대화로 또 끝이 나버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을 쥐어 짜내기 위해서 진땀을 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대방이 단답으로 반응할 만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깊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 길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살이 쪄서 운동을 한다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살이요?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가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리액션을 먼저 해준 다음 상대방이 더 길게 말할 만한 질문으로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상대방은 제 질문에 예, 아니요 같은 짧은 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왜 살이 쪘다고 느끼는지나 아니면 어쩌다 최근이 살이 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상대방이 더 말하고 싶게끔 만드는 대화의 중요 포인트는 적당한 텐션의 리액션과 길게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의 활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상형을 묻는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말이 잘 통하고 다정한 사람이 좋다요, 좋아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만약 상대방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저도 다정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라고 대답을 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아, 네, 그러시구나. 라는 식으로 억지로 짧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짧은 대답만으로 끝나버릴 거예요. 아니면, 다정한 사람이 오래 만나기 좋긴 하죠. 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만 해버린다면 또 마찬가지로 인내할 말이 없어져서 다른 대화 주제를 다시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상대방의 대답에서 키워드를 얻고 대화가 더 깊어질 만한 질문을 했을 거예요. 상대방은 다정한 사람이라는 키워드, 또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이 두 가지의 키워드로 대답을 했으니까 다정한 사람에 대한 주제나 아니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이 말이 잘 통한다라고 느끼세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여기에 대해서 예, 아니요처럼 짧게 대답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고 어떤 사람과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상대방이 기준 같은 건 딱히 없는데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편하더라고요 라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해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상대방의 대답에서 키워드를 뽑아내고 또 질문을 한 번 해도 좋지만 와, 맞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게 되지 않아요? 라고 공감대까지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이 공감대를 가지고도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빠르게 친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예시를 드리는 중에도 대화를 잘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대답 속 키워드를 가지고 대화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분명 수많은 주제를 소모하지만 정작 길게 이어지기는 어려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대답을 듣고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이 질문을 하기에 급급해져서 상대방의 대답에 적절하게 하기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할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대답 속에서 주제를 또 뽑아내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역시 예시만 한 게 없겠죠. 영화를 좋아하냐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했을 때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영화를 좋아하느냐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요즘은 조금 바빠서 영화를 잘 못 봐요라는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다시 영화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대답에 집중해서 왜 바빴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또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바빴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건 예, 아니요처럼 단답형으로 돌아올 만한 질문이 아니라 길게 대답할 만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유용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만약 상대방이 요즘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라 회사 일로 바빴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을 것 같으신가요?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고민을 하셔도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긴 할 건데, 이건 연습으로 무조건 개선될 수 있는 거라 저도 연습을 도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혼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의 대답에 집중해서 바쁠 때는 야근도 하시나 봐요 하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간다면 결국 회사 일에 대한 무거운 얘기밖에 할 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대화의 흐름을 확 바꾼다는 생각으로 그럼 바쁜 게 좀 나아지시면 저랑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하고 완전히 다른 주제의 대화로 이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관계일 때, 조금 더 친숙한 관계일 때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를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상대방의 말에서 대화 주제를 뽑아낸다면 아이유라는 가수와 그리고 콘서트라는 키워드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만약 아이유에 대해 잘 알고 애정이 있다면 당연히 아이유라는 공통 관심사로 더 깊게 대화를 이어가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이유에 대해 잘 모른다면 콘서트라는 대화 주제로 이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주제로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자주 보러 가느냐라는 질문으로 상대방의 취미에 대해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예 대화 주제를 바꾸는 개념으로 콘서트 갔다가 소주 한잔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도 없더라고요. 라는 식으로 누구나 좋아할 법한 공감대를 만들면서 술자리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완전히 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감이 좀 잡히시나요? 감이 잡힌다면 나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텐데, 이게 또 막상 실전에서 활용하려 하면 또 마냥 쉽진 않으실 거예요. 아직은 이런 대화의 흐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당연한 건데요. 이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서 무조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 컨설팅을 받았던 분들도 처음에는 저와 대화 연습을 하면서 계속 말문이 막히고 어려워했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연습을 하면서 점점 익숙해져서 지금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본인이 대화를 주도한다거나 아니면은 항상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직접 연습을 한번 많이 해보시고 아니면 저도 곁에서 무조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합니다.